예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미약 이야기, 이렇게 또 일본 여행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섞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글쎄요, 요번 이야기는 교토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, 교토는 제가 두 번째였습니다. 그러니까 한 7년, 7년은 아니고 한 5년 전쯤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제가 교토에 그냥 관광 여행을 했었고, 아이고 죄송해요. 이번에는 좀 교토대학교 미학과 교수님과 이렇게 면담과 미팅이 있어서 이렇게 뵈러 가서 교토가 관광 목적은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그 면담 준비를 하느라고 이렇게 금각사나 청수사, 기요미스테라 이런 데도 잘 못 가보고 예전에는 들렸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사찰 같은 데를 못 들린 것 같습니다. 그 대신에 이제 면담 끝나고 긴장 풀려고 이래가지고 회 먹고 스시 먹고 그냥 가서 술 먹고 좀 이렇게 이자카야 같은 데서 맥주 먹고 혼자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교토 분들이 워낙에 친절하시고 또 재밌지는 않으세요. 교토 분들이 좀 진지하시지요. 진지하시고 이렇게 음식점 분들이나 이렇게 파시는 분들 다른 여러 분들이 조금 다 교토 분들은 조금 진중하세요. 이렇게 히로시마 분들이 이렇게 좀 파이팅이 있으시고 좀 이렇게 그러시다면은 교토 분들은 조금 이제 역시나 좀 진중하셨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매력이 있었고요. 처음에는 히로시마에 좀 오래 있다가 이렇게 또 교토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여기 분들은 또 무섭지? 약간 또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 다 어떻게 보면 친절한 배려가 이렇게 다 그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교토의 인상은 항상 보면은 진중하다. 그리고 있을 때도 좋지만은 사실은 일본 여행을 마치고 나서 교토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때 더 이렇게 여운이 짙게 남는 그런 도시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제 말은 있을 때도 좋은 도시인데 이 교토라는 도시의 매력은 이게 끝나고 나서 여행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더 이렇게 교토라는 도시가 이렇게 기억에 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명 같아요. 조명.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은 교토라는 도시가 조금 어둑어둑해요. 낮에는 상관은 없는데 이 해가 질 때쯤 이렇게 황혼이 이렇게 질 때쯤이면은 참 도시의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참 아련해요. 참 그게 이 도시의 그 매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.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도 많고 아주 청명하고 이렇게 아주 활기찬 느낌은 없어요. 그러니까 활기차다 이렇게 아주 그냥 생동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이제 가라앉으면서 그 아름다움이 이렇게 짙게 묻어나오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첫째 날에 묵었을 때는 비가 왔고 그래서 굉장히 추적추적했어요. 비가 왔고 두 번째 날에는 화창했는데 이제 그 교토대 미학과 교수님과 이제 면담 끝나고 대화 끝나고 이제 나왔을 때는 굉장히 그 날이 화창해서 또 혼자 또 맥주 때렸던 조용히 때렸습니다. 네, 조용히 마셨고요.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 조명이나 이런 게 굉장히 그 어둑어둑하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아련하게 깔아놨어요. 그 조명을 굉장히 아련하게 깔아놨어요.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. 그냥 확 좀 팡팡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그 애잔한 도시의 분위기에 더해서 또 아주 고풍스러운 느낌을 그렇게 또 역시 받았던 것 같아요. 첫 번째 여행 때는 굉장히 제가 놀랐어요. 교토가 이런 도시인지는 몰랐다. 진짜
굉장히 아시아의 보물 같은 도시였다라고 첫 번째 여행 때는 그렇게 느꼈거든요. 5년 전 여행 때는. 근데 요번 여행 때는 정말 이제 그 교수님 면담 있으면 항상 이제 신경 쓰이잖아요. 그래서 잘 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, 그리고 면담이 끝나고 긴장이 좀 풀렸을 때, 이렇게 좀 이게 대화가 잘 돼서 이렇게 일이 됐을 때는 또 그럼으로 인해서 또 교토라는 도시가 또 보이게 되는 그 매력이 있잖아요. 그래서 참 이 도시는 참 나쁘게 얘기하면 스노비시한, 아주 전통적인 스노비시한, 아주 전통적인 속물적인 면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, 좋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아직도 귀족적인 느낌이 있는.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이겠죠. 그러니까 속물적이다, 귀족적이다, 이게 이제 다 동전의 양면인데, 굉장히 귀족적인 그런 아련함이 있는 도시다. 그리고 그것을 놓지 않는 그런 지점이 있는 아주 매혹적인 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굉장히 고혹적인 도시였고요. 그래서 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계속해서 묵었어요. 뭐 돈도 없고. 그래서 굉장히 세이브가 많이 됐어요. 생각보다. 그 히로시마에서부터 교토까지 그 세이브가 많이 됐고, 그러고 나서 이제 교토에서 제가 사실은 편도를 끊었어요. 실수로. 좀 일본에 좀 장기 체류할 줄 알았는데, 제가 컴퓨터를 안 갖고 가가지고 빨리 그냥 집으로 와야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집으로 오는 길에 이제 표를 끄는 게 오늘은 그냥 큐슈까지 얘기를 해야겠네요. 큐슈에서 이제 그 배를 타고 부산으로 와서 이제 부산에서 KTX 타고 인천으로 올라온 건데, 이제 큐슈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1박 2일을 했죠.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이제 하카타라는 곳에서 여정을 풀고 조금 들어가서 이제 숙소 싼 데다가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잡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있다가 하카타 다시 나가서 밥 먹고, 그 다음 날에 이제 배 타고 들어온 건데, 이 큐슈,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히로시마 지방, 그 다음에 교토 지방, 그 다음에 규슈 지방까지 해서 이제 세 군데를 이제 강행군을 했죠. 그래서 참 요번에도 다시 또 이제 일본에 조금 나가야 될 일이 생겼는데, 좀 미친 여정이었어요. 5월달의 여정은, 근데 이제 지금 또 이제 두 번째 뵙는 상황이니까, 일본 교수님들이나, 근데 조금 이제 긴장도 풀리고, 이제 저 얼굴을 아니까 서로 이제 그건데, 그때는 정말 제 얼굴도 모르시고, 저도 이제 일본에 이제 막 신칸센 타고 이런 거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세 군데 네 군데 돌리니까,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여정이었는데, 어쨌든 큐슈에 도착을 했는데, 이거는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큐슈에 도착했을 때, 여기는 굉장히 미인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, 그게 딱 들었어요.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하카타 미인이라는 그 말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교토 미인, 하카타 미인, 그리고 뭐 어디에 하여튼 다른 데 하나 있는데, 하카타 미인이라고 해서 이제 규슈 지방의 미인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, 정말 미인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참 독특한 도시다라는 생각은 했고, 이거는 뭐 제가 뭐 감히 그렇게 뭐 외모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, 정말 그 명사처럼 있더라고요. 하카타 미인, 뭐 교토 미인. 근데 진짜 제 눈에는 좀 미인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독특한 것도 매력적인 도시다라는 생각을 했고, 큐슈에 딱 도착을 해서 어떤 느낌이 받았냐면은, 일본이라는 도시 자체, 일본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중앙 집권이 참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왜냐면은 각 지방의 색이 너무 달라. 그러니까 큐슈에 딱 도착하자마자 어떤 열대의 느낌이 딱 와요. 훅 하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제주도보다도 조금 더 더운 듯한 느낌, 그리고 야자수도 이렇게 있고, 지하철을 타고 JR선을 타고 이제 숙소로 가는데, 옆에 이제 바다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, 꼭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그런 그의 여름 가장 조용한 바다, 그런 영화 배경도 좀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
교토가 굉장히 일본의 내지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의 그 경주 플러스 서울,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큐슈는 아주 더운 그런 지방의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히로시마는 내지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그 역사적인 상흔이 있는 그런 슬픔이 있는 도시인데 실제로 가보니까 굉장히 밝고 즐거운 도시였다. 그게 의외였고,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는 뭐 다음에 또 히로시마 이렇게 일본 여정기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큐슈에 대해서 지역색으로 놀란 거는 교토가 굉장히 귀족적이고 또 히로시마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시민적인 즐거움이 있는 도시라면 큐슈는 제가 이렇게 약간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은 우리 그 한국의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중반의 그 느낌이 아직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제가 여기가 뭐 한국보다 좀 딸린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발전할 만큼 했어요. 근데 그 발전한 만큼의 한 만큼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느낌이에요. 큐슈라는 도시가. 그래서 되게 90년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, 저는. 그래서 굉장히 타임 슬립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고, 큐슈에 와서야 한국 분들을 봤던 것 같아요. 제가 히로시마에서는 한 분도 못 봤고요, 한국 분들. 교토에서는 한 분 봤던 것 같아요. 한국말 쓰시면서 오시는 그 연인분들 같았는데 그 한 분 보고 못 봤고, 큐슈에서는 한일 커플 이렇게 한번 우연히 마주쳤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지하철에서 길 물으려고 스미마생 이러면서 물었더니 그분께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, 남자분이. 그리고 여자친구분도 이제 여자분은 일본 여자친구분이셨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. 근데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일본에서 오래 지내시다 보면은 이게 얼굴 구분이 제가 둔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제가 한국 분인 줄 딱 알아차리시더라고요. 제가 스미마센 이러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, 남자분이. 근데 저는 그분이 일본 분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랬다. 그리고 아주 보기가 좋았다. 한일 커플 이렇게 보기가 좋았고, 그리고 큐슈라는 지방의 매력을 제가 확 더 느끼고 싶은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신경 쓰이잖아요. 마지막 날에 이제 떠나는 날이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니까 큐슈를 제대로 못 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아쉬웠고, 그래서 다시 한번 큐슈 방문할 일이 있을까요? 그래서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움직이는 데는 저는 아무래도 히로시마랑 교토일 것 같고, 큐슈는 조금 이제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멀어요. 되게 길어요. 제가 교토에서 찍고 큐슈로 간 거거든요. 신칸센으로 한 2시간 40분 걸리는데 이게 거의 부산에서 평양까지 거리, 그 정도 거리가 더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본 열도가 생각보다 엄청 길어요. 사실 히로시마랑 교토도 거의 한 수원에서 부산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거리가 꽤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참 일본 열도가 길긴 길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, 그래도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강행의 여정이었는데 배에서는 뭐 탈만은 했는데 와서 KTX로 올라올 때는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서울역에서 이렇게 내려서 보니까 또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인프라는 뭐 우리나라 만만치 않습니다. 역이나 이런 거 인프라는 만만치 않은데 분명히 또 양국에 또 이런 차이 지점이 있고 이랬다 보니까 또 얘기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.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.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교토 대학교 그리고 히로시마 대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보고, 저는 아마 본지는 히로시마 대학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. 그리고 교토 대학교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보고, 일본의 대학교에 대해서도 제가 봤던 그런 인상들이나 제 정보들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오늘 부족한 영상이었지만 또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. 또 이렇게
겉핥기식의 여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예, 그러니까 막 진짜 그렇다고 뭐 일을 한 거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여러 이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겉핥기식의 여행은 아니었던 것 같다.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. 일본의 이런 상황들이나 제가 봤던 인상들을 또 이렇게 또 미학자니까요. 또 철학자기도 하고 그런 시선을 빌어서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 좋아요와 구독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들어가 보겠습니다.